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전해드릴까요? 네,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마다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통신주의 강세에는 통신자의 가입자당 이익, ARPU라고 불리는 이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LTE 때문이죠. LTE와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LTE가 효자 노릇을 할 종목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LTE 가입자 수 증가가 그야말로 LTE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네. LTE가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만 증가했냐면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만 LTE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LTE 서비스를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스웨덴의 텔레포니카라고 하는 통신사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쪽에서도 별로 LTE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는 뭔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까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아시아,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북미 지역, 이것이 전부였다면 2013년부터는 이제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 그리고 이 서유럽 쪽에서도 LTE가 점점 확산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디까지는 전망이긴 합니다만 2014년부터는 이 서유럽 쪽의 전반적인 추이가 점점 커질 것으로, 물론 주류는 아시아 시장입니다. 중국도 LTE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 외 지역도 확산되면서 현재 지금 지역별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트래픽 전망인데 이건 얘기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많이 얘기됐던 거니까요. 그래서 2013년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2012년에 비해서 3배고 2014년에 2013년 대비해서 2배가량의 증가를 보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망이긴 합니다만 2016년을 2010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무려 한 20배는 안 되고 한 17배 정도의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은 앞으로도 트렌드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트렌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을 살펴보게 되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여러 기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는 2012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기기 숫자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쉐어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ARPU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가입자당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T&T 같은 경우도 유선 쪽에서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손실 나는 폭이 최근 들어서는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실폭이 감소되면서 정체 향상이죠. 즉 음성 쪽에서의 추가적인 이 이익 상실은 제한적인 국면인데 데이터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음성 매출 감소에 따른 그런 악영향이 이제는 정체 향상에 빠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지역별 확산과 함께 각 통신사들 그리고 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LTE 사용량의 증가가 여러모로 지금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데 핵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 전망을 살펴보니 매해 몇십 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세가 전망되고 있는데 지역별 확산뿐 아니라 LTE 사용량, 사용자 또한 이 증가 추세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어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증가가 함에 따라서 소비되는 영역이 어떠한 영역입니까? 자세히. 일단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무슨 신곡이 나왔다. 그리고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좀 이슈화되는 그런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열어야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 중에서 실시간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는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에 50%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2017년 정도 되면 거의 70% 가까이가 이런 실시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젊은 인구들은 어떤 식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냐면 이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LTE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OTT 서비스라고 해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푹이라든지 티빙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TV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TV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젊은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SNS를 비롯한 인터넷 사용량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동영상 관련된 콘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국내도 이제 LTE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로 봤을 때 2012년이 30%였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이 전화기 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그대로 이어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화질 영상 서비스, 고화질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 HD급, 풀 HD급 그 이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최근에 소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고화질 서비스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국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LTE 서비스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통신사의 트래픽 증가와 함께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관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이 통신주가 그동안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마케팅 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나타내는 등 무거운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 실적 또한 양호합니다.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이 LTE 확산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전략을 시나리오로 나눠서 살펴주신다고요. 근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LTE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소비되고 어떤 것들에 돈을 쓰느냐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새롭게 확산되는 지역에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건 뭘까요? 통신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부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신고가를 보이면서 충분히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비주로서는 KMW 같은 종목이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4G 계측 장비 중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군들도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LTE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계를 내가 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LTE 지금 추이를 보시면 이제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국내 지금 3사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뭐 700MHz와 뭐 2.1GHz, 그다음에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800MHz, 2.1GHz,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 1.8GHz. 이번에 또 1.8GHz를 추가적으로 지금 통신사들에게 이제 분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다양한 주파수를 걸러줄 수 있는 핵심 부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또 와이솔입니다. 와이솔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좀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네.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먼저 소구돼야 될 부품과 세트와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LTE 확산에서 가장 중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통신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3사 모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서비스와 컨텐츠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CJ ENM, SBS 컨텐츠허브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TE 확산에 따른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